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그러니까 안에 뭐 비리, 예, 뭐 갑질 예. 그런 불공정 행위들이 많다는 건가요? 그 택배 업계에? 그렇죠. 이게 대리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자기는 이제 택배가 아니다. 택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여기 국토부에서 원래 택배가 원래 배번호판에 이게 번호판이 무료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꼼수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는 거고, 그리고 대리점에 압박을 많이 넣는 거죠. 대리점에서 가지고 있는 구역을 뺏는 거죠. 수익률이 안 좋으면 뺏게 되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갑질이고, 비리 관련된 거는 이제 대리점과 임원 간의 뇌물, 그 다음에 뭐 성접대,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을 제가 제보를 했으니까. 성접대요? 예. 거기 임원이 이제 술집에 가서 아가씨랑 뭐 몇 번을 했다, 정력이 정말 세다, 이런 식의 통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술값이 몇백만 원 나와서 이제 거기 대리점 대표가 그거를 이제 내는데 거기에 관한 부담이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그 임원이 술집에 가고 이렇게 뭐 한 게 어떤 그 피해가 되는 건지.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기사분들은 최근 3년 동안 단가가 하락이 되었거든요. 계속 떨어졌어요. 보통 뭐 배송을 뭐 개당 처음에는 뭐 700원 주다가 그 다음에 600원 주다가 지금은 거의 500원대로 받는데, 에서는 항상 단가 협상을 할 때 대리점이나 기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물량이 늘었으니까 단가가 떨어져도 가져가는 그 돈은 똑같을 거다. 근데 배송 기사님들은 물량이 그만큼 늘면은 일하는 시간도 늘 거고, 그만큼 이제 노동도 힘들 건데, 본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600만 원을 벌어도 알바를 써가지고 뭐 100만 원을 나가면은 그만큼 이제 100만 원의 지출이 생기니까 수입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대리점 운영했을 때 기사 한 분당 대리점에서 얻어가는 수입이 보통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10명이면은 보통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100명이면은 1억이라는 수입이 떨어져요. 대리점에서. 대리점에서는 여기 임원들한테 뭐 술값으로 뭐 300을 나가든 500을 나가든 손해보는 게 없는 거죠. 대리점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많이 떼가는 곳은 거의 한 20% 정도 떼가거든요. 그렇게 많이 떼가는 이유는 위에다가 이제 로비를 하기 위해서 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손해보고 그렇게는 안 하니까요. 물론 안 그러면 좋겠지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영업이잖아요. 예. 그럼 영업사원의 입장에서 예. 당연히 본청에 잘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그 영업의 일환도 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예. 업계를. 네. 예. 이게 일반 택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역을 받으면은 이게 평생 가요. 그리고 일반 택배는 이제 동네마다 대리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강남이면은 강남 영업소, 그런 게 없어요. 뭐 부산, 대구 뭐 다 해요. 다 하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든요. 구역을. 그러니까 이거를 안 뺏기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뺏어오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고, 수익률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기사분들은 진짜 피땀 흘리면서 고생을 하는데, 이런 대리점과 임원분들은 이런 식으로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면서 기사분들께서 피땀 흘려가지고 버는 수입을 이제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는 게 저는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는 이게 수익률을 항상 100%를 맞추기 위해서 기사분들을 거의 뭐 휴무도 없이 거의 빼곡하게 돌리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이라는 게 항상 뭐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일을 못 하시면은 용차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용차라는 게 보통 기사님들께서 뭐 하루 정도 쓰는 거는 괜찮은데, 진짜 내가 다쳐가지고 뭐 일주일 아니면 보름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용차를 쓰면은 용차 비용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계약서 사본을 제가 드린 것도 있지만은, 대리점에서 약간 좀 기사분들한테 많은 갑질을 하는 게 대리점한테 갑질을 하는 것처럼, 또 이게 어찌 보면은 내리 갑질이거든요. 계약서 보면은 이제 불공정 계약서 이런 거 보면은 용차비를 뭐 하루에 뭐 3,000원을 차감한다. 거의 보통 기사님들
이 하루에 받는 단가가 뭐 500원, 600원 이런 식인데 만약에 하루에 보통 그 기사님께서 300개, 400개 이 정도 수량이면은 만약에 개당 3,000원의 용차비를 청구하면은 하루에 거의 한 100만 원 손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돈 벌러 가가지고 돈을 오히려 쓰는 거잖아요. 본인 뭐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쓰는 거는 당연히 뭐 용차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대리점에서 쓰라고 했다. 진짜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쓰라고 했다. 그리고 다쳤는데 산재도 안 해준다. 이런 식의 사연이 맞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전화가 왔었는데 그분이 약간 좀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그 용차를 이제 당일에 급하게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날 이제 그분의 그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상을 당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받으려야지 맞는 건데 대리점에서 그것조차 이제 용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리점에서는 이런 불공정 계약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사분들한테 이제 사슬을 채우는 거죠. 갑질을 하면서. 근데 그 다른 택배사도 많이 있잖아요. CJ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리가 없죠.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CJ가 제일 돈 많이 받는다 그러던데. CJ가 편하죠. 이제 약간 그런 게 좋은 거죠. CJ는 노조도 활성화돼 있고 복지가 좋아요. 예, 한마디로. 그렇죠. CJ가 자리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예, 저도 예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저 또 궁금한 게 예. 다른 데는 그럼 이렇진 않나요? 물론 지금 뭐 택배업이라는 게 당연히 쉽지 않고 이게 보통 유튜브 보면은 뭐 한 달에 800 번다, 1,000만 원 번다 이런 식의 영상이 많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점점 수입이 주는 상황이고 점점 일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얼굴까지 공개를 해가면서 예. 고발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중간에 제가 이런 비리 제보를 한 이후에 여기 대리점 대표나 아니면 여기 임원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이제 회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 예. 원하는 거 말하면은 들어줄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님하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 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언젠가는 저한테 또 배신을 할 거라면서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여기서 만약에 포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은 끝까지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 임원분 중에서 한 분은 좀 집안도 좋아요. 네. 예, 거기 국회의원하고 아 집안에 예. 뭐 법조인 있고 그래요? 예. 솔직히 저도 중간에는 흔들렸었죠. 흔들렸었는데 근데 기자님이 저를 믿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가지는 실망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끝까지 싸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업계에 있는 분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지갑의 모든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